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유튜브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을 수시로 봤을 텐데요. 수시로 보면서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는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11월 이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풍성한 대형 식물로 자라버렸습니다. 매해 겨울에 느끼는 거지만 이 방울복랑금은 겨울에는 참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물 주는 재미가 솔솔한 그런 다육입니다. 그렇게 4월에서 5월까지 가고 6월부터 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또 줄기에 붙어있던 잎들이 마르면서 다 떨어지고 결국은 또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되는, 키우면서 매번 반복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뿌리 관리만 잘 해준다 그러면 지금 모습처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다육을 처음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뿌리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폭삭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크기를 보면 제 성인 남성 주먹입니다. 정말 큰 화분에서 지금 옆에 있는 화분은 난화분입니다. 대형 난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분에 지금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심어 놓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대형으로 방울복랑금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두 품종 같은 경우는 봄에 거의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데, 한 3월에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4월에 분갈이를 해서 5월 정도의 뿌리가 화분 속에 어느 정도 활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고 6월에 전체적으로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뿌리를 만들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두 품종 같은 경우는 여름을 잘 이겨내고 지금 모습으로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다 3년에서 4년 정도 키웠습니다. 보통 여름을 두세 번은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울복랑금을 키워봤던 분들은 여름을 두세 번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때 이 완전한 방울복랑금보다는 여름에 강한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저는 선호를 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완전한 방울복랑금은 아닌데 이 중간중간에 금이 나오면서 이 여름을 완전한 방울복랑금보다는 더 쉽게 날 수 있었는데, 이 키우다 보니까 이 무지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금 부분이 다 소실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금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부분은 이 부분만 남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이 금 부분에 있던 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된다라는 것을 이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보면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방울복랑금을 처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올금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잎을 많이 가진 그런 방울복랑금을 키우면 결국은 여름에 이 부분은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스스로 잎을 말려서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광합성을 제대로 하면 이런 초록빛 얼굴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부분에 있는 줄기를 잘라가지고 새로 관리를 하면서 새 얼굴을 만들어내는 게 건강하게 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희귀식물, 특히 이 방울복랑금 같은 품종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런 초록빛 얼굴이 강한 그런 품종을 구입을 해야지만 오래 또 키울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금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이줄기처럼 줄기를 잘라 가지고 새 잎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줄기를 자를수록 올금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줄기를 자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방울복랑금은 또 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면서 결국은 결국은 생장점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올금도 원래는 이렇게 올금이 아니라 이렇게 녹이 강한 얼굴이었는데,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대를 잘라주면서 이 생장점이 소실되면서 또 이런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올 봄에 이 분갈이를 하면서 쭉 줄기에 있는 올금 부분을 다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올금 부분은 참 줄기 자체가 약하고 기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올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또한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물을 굶기지 말고 잎을 만져서 말랑말랑하거나 주름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제가 어제 물을 줬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주름이 졌습니다. 물을 주면서 키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줘도 한 3, 4일 지나서도 이렇게 잎이 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뿌리에 문제가 있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화분에 또 2차 관수를 하면 안 되고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새 뿌리를 내려서 다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분갈이 이후에 가을에 또 한번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아마 올 봄에 4월에 이 기존 뿌리를 또 잘라서 또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줄 예정입니다. 방울복랑금은 거름 성분을 좋아하는데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 환경에 맞게 거름 비율을 정해서 분갈이 용토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박토로 관리를 하는데요. 햇살이 부족해 가지고 거름 성분이 너무 많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사를 섞어 가지고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여러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흙을 만드는 것보다 편하게 분갈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예뻐진 모습을 보니까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어 가지고 매번 종종 소개해드렸던 그런 영상이긴 하지만 다시 2월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